어두운 공포. 부산의 자천동 와이프가 실제로 겪었던 심화회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시절 전 부산 자천동 살고 있었습니다.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고 누나와 어머니는 다른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 손에 자라면서 신기한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린 시절 자다가 목이 말라 깨었을 때 창문 틈에 이상한 물체가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보니 항상 이상한 인형이 창문에 앉아가도 있지 시파리지 들고 무엇인가를 찍고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 새벽에 그걸 보고 있는 게 처음에 무서웠지만 그것은 매번 항상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그걸 보며 밤을 지새우곤 했습니다. 언젠가 할머니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를 데리고 어머니께 잠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어디론가 가셨습니다. 부산의 자천동에서 와이프가 실제로 겪었던 시합이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시작 전 부산 자천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고 누나와 어머니는 다른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 손에 자라면서 신기한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린 시절 자다가 목이 많아 깨었을 때 창문쯤에 이상한 물체가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보니 항상 이상한 인형이 창문에 앉아 과도인지 식판인지 들고 무엇인가를 찍고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 새벽에 그걸 보고 있는 게 처음엔 무서웠지만 그것은 매번 항상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그걸 보며 밤을 지새우곤 했습니다. 언젠가 할머니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를 데리고 어머니께 잠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어디론가 가셨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다시 할머니가 저를 데리러 오셨고 집에 돌아가 보니 그 창문쯤에 부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새벽에 깨더라도 그것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될 사실은 할머니는 그곳이 있는 걸 알고 있었고 폐를 끼치는 존재는 아니지만 손주 눈에도 보인다는 걸 들으시고는 집은 당집에 가셔서 부적을 하나 써서 그곳에 붙여놓으셨던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그런 게 자주 보이면 안 된다 하시면서요. 그리고 저는 할머니 손에 자라면서 할머니에 대한 애정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누나가 있지만 남자인 저에게 많은 사랑을 주신 분이시죠. 제가 4학년 때 드디어 저희 어머니와 누나와 함께 만덕으로 이사를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가족이 함께 살 수 있었죠. 그때 저는 지름의 와이프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와이프네 집이 점집인지도 몰랐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다 그렇죠. 그는 그렇게 살다가 한때 갑자기 이 친구가 말을 합니다. 할머니 자주 찾아뵈라고. 그 친구가 많이 못 볼 테니 자주 보시는 게 좋다고 말하길래. 보통 이런 말을 들으면 무시하고 합니다. 그 어린 초등학교 시절에 뭐 알겠습니까? 그저 노는 게 좋을 나이였죠. 그런데 제가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항상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할머니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학교도 가지 않고 마냥 할머니 집에 박혀서 할머니와 함께 있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왜 그러냐고 이야기하시며 퇴근 후 저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그렇게 한 달 뒤 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저는 누군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처음 봤습니다. 그게 할머니라는 걸 알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울다가 지쳐 쓰러져 작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서 할머니가 음식에서 저를 쓰다듬어 주시고 할미가 지켜줄게 복 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3일전이 끝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학교로 돌아가니 지금의 제 와이프가 저를 보며 이사를 했습니다. 그 아이가 정신이 나갔나 싶어매 나한테 이사를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니는 진짜 좋은 할머니를 두셨다. 님 사회하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물론 이 애가 정신이 나갔구나 싶었죠. 그 후에 일어날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말이죠. 이후 저는 조금씩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가 살던 아파트 10층에 살았고 알고 보니 그 친구는 8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집 뒤쪽엔 조그만 폭포가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폭포 소리가 처져져서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 번씩 그 폭포를 보게 되면 물이 내려가는 곳에 무엇인가 검은 것이 서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어릴 땐 그게 무엇인지 몰랐고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게 되면 점점 형태가 사람형태로 바뀌는 걸 보았고 그럴수록 점점 더 무서워졌습니다. 전 그 무서움에 눈을 도미려고 몸을 도미는데 몸이 돌아가지 않는 것을 느끼고 재빨리 그것을 보지 않기 위해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가 지났을까 몸이 풀리는 느낌과 함께 끝났나 싶어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베란다 밭천문 앞에 그것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마자 그것이 엄청 웃으면서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벅을 질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떨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은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는 듯 계속 문을 여러 번 계속 두드렸습니다. 전 그대로 떨다가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 어머니가 저를 깨우시며 소리 남았습니다. 그것이 꿈인가 싶어야 꿈이구나 하며 넘어가고 밖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회친 그 친구가 타더군요. 그 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이산을 찌푸리며 저를 엘리베이터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제가 이상한 마음에 내 나를 갑자기 끌어던지냐고 묻자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네 이상한 데 갔었나? 물론 전 이상한 곳 가지도 않았고 그런 곳은 안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곤 그 친구가 자기 집으로 저를 끌고 갔습니다. 전 이 친구가 미쳤나 싶었죠. 아무리 초등학생이라지만 자기 집으로 남자애를 끌고 가다니요. 그렇게 친구의 집에 들어가니 친구의 부모님이 문 앞에서 소란스러운 걸 보고 저를 집 안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친구의 부모님은 저를 거실에 앉히시고 어제 네가 뭘 보았냐? 꼭 물으셨습니다. 저는 딱히 본 것이 없다며 그냥 꿈을 꾸었고 이상한 것들이 보여서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그 친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까 밖에서 둘이 싸우는 소리가 들며 밖을 보았을 때 왜 뒤에 검은색으로 뒤덮인 여자가 날 보며 엄청 화가 나 있더라고. 그 말을 들으시곤 그냥 저를 집으로 끌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그걸 처음에 어디서 보았냐고 물으셔서 어제 저녁 폭포 있는 곳에서 봤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친구 어머니는 어쩐지 어제 느낌이 이상했더라고. 회심해서 저를 데리고 그 폭포까지 같이 가기로 하셨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그 친구 어머님이 무당이시고 지름의 와이프가 귀신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렇게 저와 그 친구 그리고 그 친구 어머님까지 세 명이서 폭포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직도 폭포에서 흐름의 소리가 들리는데 조금 더 가까이 가보니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곤 조금 더 가까이 다니 그 웃음소리가 뚝 그치는 걸 느끼며 주변이 조용해지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갑자기 친구 어머님께서 이상한 영을 내쉬기 시작하며 얼어붙은 공기가 튀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곤 친구 어머니가 폭포 쪽으로 가시면서 이상한 주적과 실을 가지고 그 주변을 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머릿속에서 안 돼 죽여버릴 거야. 저래는 내가 데리고 갈 거야. 죽여버릴 거라고. 하늘 소리와 함께 저는 뚜렷이 찢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일어나 보니 우리 집이었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시며 엄청 우셨습니다. 어찌 된 거냐? 꼭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시는 친구 어머님이 말씀하시지. 그것은 오래전에 그 폭포에서 죽은 아들을 슬퍼하는 엄마다. 그쪽에서 자살을 한 뒤 비가 오는 날 폭포가 흐르면 그것이 나타나 자기 아들과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을 그곳으로 데려와 죽이는 사악한 악지라고. 그때 전 왜 괜찮았냐고 물어보니 얼마 전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지금 날 지켜주고 수어른이 되어 돕고 계시다고. 할머니가 계속 지켜주시고 있어서 쉽게 접근을 못했다는 거라고.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고 그때부터 그 친구와 베프가 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전 할머니와 살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아파트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방은 안방 한 개와 작은 방 두 개가 있는 전형적인 아파트였고 누나는 현관 바로 옆 방을 미리 차지했기 때문에 제 방은 자동으로 제1구석진 두억 옆 방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방에서 며칠을 지내고 사는데 참 행복했습니다. 나만의 공간이 있다는 게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학교를 마친 후 동네 놀이터에서 놀다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저희 집 창문이 바로 보였습니다. 그 당시 전 아직 초등학생이다. 혹시나 모를 위험에 항상 그 창문은 닫아놓고 잠궈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놀고 집에 가는 길 습관적으로 우리 집 창문을 보냈습니다. 제 반이 어떤 거리 다진 평범한 여자가 그쪽에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어머니는 항상 일을 하시느라 밖에 계시고 누나는 저와는 4살 차이였죠. 그 당시는 공부한다고 학원에서 항상 공부를 하던 나이였고 집엔 아무도 없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리도 먼 터라 제가 잘못 봤나. 엄마가 빨리 오셨나 싶어 집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항상 엘리베이터를 내리고 열쇠를 열고 집에 들어가는다. 이때까지 못 느껴본 한기가 문을 열자마자 느껴졌습니다. 뭔가 차가운 바람이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전 그 상태로 순간적으로 얼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상한 느낌에 2초, 3초 정도 멍 때리다. 그는 바람이겠지 하며 집에 들어가서 엄마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정적뿐. 아무도 없었던 거였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거실에서 제 방을 보냈습니다. 큰일 났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폭포 귀신을 본 지 얼마나 지났자고. 이제 내 방까지 무언가가 들어왔나 싶었습니다. 그 여자의 생김새를 요약하자면 앞모습은 정말 평범한 여자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실에서 볼 때 뒷모습은 보였고 그 어릴 땐 표현이 안 되지만 지금 나이가 들어서 표현을 해보자면 뒷모습을 사람이 세로로 반이 쟁여나다 뒤통수도 없는 듯 엉덩이도 없는 그렇게 잘려나가 피를 흘리며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으로 창문 밖을 보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얼어있던 그 순간 마침 저희 누나가 학원 마치고 집으로 오니 그 예전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침실은 제 방이 아닌 것을 봤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잠에서 깨보니 자동적으로 제 방으로 가라고 했고 그 여자가 제 방에서 저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냥 스르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곤 다음날 학교로 가니 그 친구가 저를 보며 이잔을 찌푸리더군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은 니는 폭포 귀신 보내자마자 이젠 안면밖에 없는 애가 니한테 오를 뭐하냐? 도대체 니 MC를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그런 게 니한테 듣냐? 그때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인 저는 뭐가 그리 중요한지 몰랐죠. 그 애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냥 짜증이 나서 아니 그때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 뭘 알고 MC를 어떻게 하겠냐? 돈 말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애가 하는 말도 웃기지만 당시에는 그저 불만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가 학교 끝나고 저에게 일단 자기랑 같이 가자며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전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번에도 이 친구랑 있으면 금방 처리해 줄 거라 믿었기 때문이죠. 얼마나 뒷부렸습니까? 귀신아, 들러붙어 봐라. 난 다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다 그 소리 듣고 오는 귀신들이 네 몸을 다 갉아 먹는다고.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말없이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교 후 그 친구 집으로 갔고 그 친구 어머니가 언제 연락했는지 저희 어머니도 그 집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면이서 저희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먼저 친구 어머님이 집에 들어가시면서 누나 보겠다 하시더군요. 우린 밖에서 기다리다는 말에 우리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5분 정도 지나고 나서 친구 어머님이 들어오라고 하시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세면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친구 어머니 손에 무엇인가가 들려 있었고 저는 밖에서 물다가 집에 가는 길에 가로등 밑에서 주문 주전자를 기억했습니다. 그 주전자를 내팽개쳤고 그 주전자의 안에 부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적이 떨어져 나온 것이 그때 발견된 것 같죠. 친구 어머님은 부적을 보고는 무슨 일이 없어서 다행이라며 다음부터는 밖에서 아무거나 주워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귀신이 돌아다니다 거리에 버려진 물건이 있으면 그곳에 귀신이 깃들어 그 물건을 집으로 들여놓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귀신은 그 물건을 집으로 데려오게 되면 자기만의 세상이 시작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전 초등학교 시작 학교가 끝난 뒤에 동네에서 놀이터로 가면 언제나 동네 형들이나 동생들이 나와서 항상 같이 놀 수 있다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마친 뒤 매일 놀이터로 다녔죠. 놀이터에는 공중 화장실이 하나 있었지만 그곳은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날이 밝을 때도 그 화장실은 항상 어둡고 전등도 고장이 난 건지 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근처 풀숲에서 소변을 보곤 했고 여자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죠. 어떤 날 여자아이들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 중학생쯤 보이는 여자가 그 화장실로 들어가더군요. 그때 저희는 누나도 화장실이 급했나
했습니다. 그렇게 여자애들이 화장실로 들어갔고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지? 라는 의문과 함께 뛰쳐나온 여자애들. 바지도 못 올리고 나오는 애들. 그때는 잘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 모습이 참 신기합니다. 여자애들은 무서워서 말하길. 우리는 화장실에서 소변 보고 무서워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없던 옆칸에서 똑똑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자기네들은 잘못 들었나 싶어 이야기하는데 다시 또 옆칸에서 똑똑 소리가 들린 거서 그 애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자 누구세요? 라고 물었고 그리고 문을 열어 확인 안 했는데 확인해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극복을 입은 여자가 위에서 옆칸을 보고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모두 얼어붙고 의의를 보러 들어간 친구가 옆에 모이냐 뭐하냐 라고 물었고 밖에서 기다리던 친구가 다급하게 일보지 말고 그냥 당장 뛰쳐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호기심이 많던 친구는 쉽게 그걸 외면할 수 없었고 그렇게 이를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그 여자를 보고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고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각자 집으로 뿔뿔이 가고 있을 때 저는 혹시나 해서 뒤를 돌아 화장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다시 보였고 그 여자의 얼굴은 피멍과 피에 떡져 있었으며 입술은 다 뭉개져서 피가 흘러내리고 다리 사이에도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정말 슬프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치어걸었습니다. 정말 미친 듯 도망가 버렸죠. 그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도살. 갑자기 그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내리자마자 8층으로 뛰어갔고 배를 누르자 나오는 그 친구. 저는 헥헥대며 뛰어온 상태였죠. 그 친구는 저를 보고 왜 하냐? 왜 짜증은 애더군요. 그때 순간 맥이 쭉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놀이터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그 친구에게 너 생각나서 여기 왔자고 말했죠. 그런데 그 친구가 말하기에 나는 아직 재려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또 한 번 맥이 빠져버렸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때 그 친구가 다 되는 줄 알고 무한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물었고 그 친구는 기다리려고 하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친구 어머님과 함께 나왔고 그 친구 어머님은 저를 데리고 다시 그 놀이터로 갔습니다. 그렇게 도착하자 그 친구는 바로 뇌살을 찌푸리며 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 새끼들은 없어져도 모자랄 새끼들이다나 뭐라 하며 욕을 하더군요. 저는 그 친구의 욕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나 욕을 잘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친구 어머니는 화장실로 가셔서 혼자서 뭔가를 징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너는 여기서 기다려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무서워서 멀리 떨어져 숨어 있었고요. 몇 분이 지나자 친구는 집으로 가서 꽃과 수건, 캔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 친구 어머님은 계속 그곳에서 뭔가를 징얼거리며 캔을 찌우고 꽃과 함께 그 자리에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건 같은 것으로 이리저리 닦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울고 계셨습니다. 약 10분 정도 지나자 친구 어머님이 다 됐다. 이제 돌아가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이새매는 집으로 돌아갔고 나중에 그 친구에게 물어보니 그 친구는 같이 동네에서 지내던 친구들이 놀고 있을 때 그곳에서 지나가던 어른이 그들을 덮쳐버린 거였다고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도망쳤지만 그 친구만은 도망치지 못하고 반항을 하다 선토킹을 당한 뒤 그 충격으로 그 화장실에서 죽고 만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그 자리에 가자마자 욕을 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 수의 이야기도 여전히 초등학교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저는 학교 끝난 뒤 항상 친구와 함께 놀고 있었고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저와 함께 게임을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술래 2명과 도망치는 인원 6명 정도가 지하에 숨면서 술래를 피하는 방식으로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그 친구는 지하로 내려가서 숨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저에게 다는 곳은 괜찮은데 선라인과 오라인에는 숨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그냥 장난으로 괜찮겠지 하며 그 라인들에 숨어버렸습니다. 지하에는 빛이 전혀 없어서 그저 어둠에 눈이 적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눈이 적응되어 술래가 들어오는 입구 쪽을 쳐다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입구에서 흐릿한 형태가 보였고 그게 술래였던 거죠. 술래가 찾으러 오는 걸 확인한 뒤
전 몸을 숨기며 숨을 푹 참고 숨어 있었습니다. 술래가 찾아서 저를 발견하고 그렇게 모든 친구들이 다 달렸습니다. 하지만 한 면의 친구만은 계속 숨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산라인과 오라인 쪽을 찾으러 갔고 그 친구를 찾으려고 했지만 그 친구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찾으러 갔는데 그때 그 친구가 눈이 새빨개져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숨을 못 쉬고 있었고 정신을 차리려고 했으나 힘들어했죠. 이후 그 친구가 무언가 쏘한 소금 한 뭉치를 그 쓰러져 있는 친구에게 던지자 그 친구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그 친구는 울며 살려달라고 했고 이 일이 저에게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계속 울며 살려달라고 하였고 우리는 괜찮냐? 정신 차렸냐? 왜 물었습니다. 그 친구는 지하에 입산 귀신에 홀렸었다며 그 귀신이 뒤차는 놈에게 홀렸다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산라인과 오라인은 절대 가지 말라고 경고하며 그곳은 정말 위험한 곳이니까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친구는 그 라인 쪽에서 눈이 익숙해질 때쯤 그곳에 모여있는 악귀와 귀신들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말한 것처럼 그곳에는 악귀들이 많이 몰려 있었고 그 친구가 그곳에 갔을 때 그 귀신들이 자기를 괴롭히려고 했다고 합니다. 나는 괜찮은데 왜 쟤만 저러는 거냐고 말하며 저는 그 친구가 고통받고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는 말하기를 이 할머니가 가나셔서 그런 귀신은 근처에도 못 오고 주위만 빙글빙글 돌았을 뿐이라며 그 친구는 그 귀신들에 의해 해코지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고 그 친구가 집에 가면서 혹시 오늘이나 내일 무슨 일이 있으면 당장 치러 오라고 말하곤 각자 집으로 갔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가니 그 쓰러진 친구는 나오지 않았고 다음 날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께 물어보니 눈이 갑자기 아파서 며칠 학교를 못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걱정되어 그 친구 집으로 방문안을 갔습니다. 그 집 앞에 다가갔을 때 집 안에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그 친구 어머니가 나오셨고 걱정되어 와보았다고 말하며 친구 많이 아프다 고 물었습니다. 그 친구 어머니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고 전 안으로 들어가 그 친구 얼굴을 보니 그 애는 정말 사슴장처럼 죽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 때문인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곤 저는 저의 와이프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와이프와 그 어머니가 한집 나오더니 저를 데리고 그 쓰러진 친구 집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멍친 얼굴로 얼떨결에 그 친구 집으로 데려갔고 그 친구 어머니는 냅다 문을 열고 그 친구에게 뛰어가서 무슨 방울을 흔들며 이상한 것을 그 친구에게 던지셨습니다. 그리곤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비명 지르던 친구는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친구 어머니는 이놈아 당장 이 아이한테서 떨어져라. 내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아이한테까지 붙어서 괴롭히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전 온몸이 다 떨리며 친구 어머님의 다양한 질문에 압수당했습니다. 그렇게 친구 어머니가 계속 숨을 방울을 흔들며 30분 정도가 지났을 때요. 그 친구 어머니께서 이제 됐다. 돌아가자고 하시며 우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지하에서 우리 할머니라는 수호령 때문에 법을 먹은 귀신들 중에 강력한 놈이 화가 나서 이 아이라도 괴롭히려고 붙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귀신이 만족한 데 미련 없이 떠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뒤로는 지하문을 막아 넣었고 그 친구도 회복되어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그 친구와 저 그리고 그 친구는 서로 곁돌아되어 함께 다니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전 백산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학교 뒤편은 정말 으스스한 곳이었습니다. 긴 문 쪽은 철창처럼 항상 막혀 있었습니다. 저와 아이구는 학교 끝난서 항상 그곳을 아지트 삼아 다녔습니다. 그곳을 점령하고 우리는 또 다른 무기를 시작했죠. 어느 날 부처맨이 와이구를 보면 이는 그렇게 뒤신에 대어놓고 아직 정신 못 차리냐? 고하며 한 기적아야 정신 차리겠냐? 고 화를 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점에는 자기 지갑에서 부적을 하나 꺼내 와이군에게 주며 너희들 아직쯤 안 되는 건 좋은데 괜히 버릇 쓰고 이상한 물건 주워서 넣어놓지 말고
이상한 입구에서 몇 초 정도 있다가 느낌 이상하면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저와 와이구는 말 안 듣고 또 다른 아지트를 만들어가며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철창문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곳은 자물쇠가 크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 철창문은 자물쇠가 아주 크고 어딘지 모를 위험한 장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곳으로 다가가면서도 저와 와이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그 문을 계속 바라보았고 어느 순간 그 문 뒤에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한두 명이 아닌 최소 4명, 많게는 10명쯤 되는 사람들의 소리 같았습니다. 저와 와이구는 얼어붙은 채로 그 자리에 서서 거기 누구 계세요? 라고 말하며 철창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철창 안에서 무수히 나는 손과 얼굴이 튀어나오며 왔다. 내가 잡았어. 저 녀석 끌고 가자. 빨리 가자. 이런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우리는 발버둥을 쳤습니다. 살려달라. 왜 소리쳤지만 주인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그렇게 미쳐서 소리쳤을 때 와이군의 주머니에서 정형이준 부적이 보였습니다. 와이군은 그 부적을 빠르게 손에 들고 창문에 꽂혔습니다. 그 순간 미칠 듯한 비명소리와 함께 그 소동이 뜬나골았습니다. 우리는 놀라기도 했고 당장 정현 집으로 찾아가 정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정현은 시크하게 안 죽고 나왔네. 라고 말하냐. 그저 우리가 그 창문을 열었다면 더 미쳐서 그 문까지 갔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 정현은 그 창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문은 이상하다. 다른 곳으로 이어져 있는 것 같다. 가는 위험한 곳인데 너희가 가서는 안 됐어. 저와 와이구는 그때 아지트가 좋다고 그 창문을 왔다 갔다 했었죠. 그 뒤로는 아지트가 필요 없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아지트는 이제 동네 오락실로 바뀌었습니다. 오락실을 그린 코와 사거리에 있는 꽤 큰 2층 건물의 오락실이었습니다. 그때 유행하던 오락은 철권이었고 우리는 철권에 빠져 열심히 오락기를 두드리며 놀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철권에 빠져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도전이 오더군요. 저는 그때 너무 미친 듯이 했기 때문에 캐릭터 기술을 다 알고 있어 나는 도전은 쉽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모든 게 막히고 반대까지 당하며 무참히 패배를 했습니다. 저는 지고 나서 다시 도전자를 받아야겠다며 계속 100원짜리를 넣고 또 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지면서 지난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반대편으로 가보니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이상했죠. 오락기 안에 캐릭터가 혼자서 야습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상황이 계속 통했지만 며칠 뒤에 다시 오락실로 갔습니다. 그날도 또 도전자가 왔습니다. 좋았어. 다 덤벼봐라. 이렇게 외치며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상하게 모든 기술이 낮추고 다 반격당하며 무참히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불안 마음으로 반대편을 돌아가 보니 저보다 한두 살 많은 형이 앉아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형을 보고 쳐졌다. 왜 기쁨이 생겼습니다. 형, 저에게 가르쳐주세요. 라고 말했죠. 그 형은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내가 보이는다. 라는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그 형에게 열심히 배워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게임을 하면서 우리는 서로 신나게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집에 갈 시간이 되어 아쉬웠습니다. 저는 형, 집에 안 가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형의 표정이 갑자기 슬퍼지다니. 나는 지금 못 가. 너 먼저 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형은 정말 슬퍼 보였고 저는 그럼 내일 보자고 하며 해맑게 집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와 잠시 뒤 다시 오락실에 가보니 그 형이 다시 있었습니다. 그 형을 부르며 형 여기야 라고 했습니다. 그 형은 저를 보고 반갑게 찌어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함께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Y군이 저를 보며 니 지금 누구랑 이야기하는 거냐? 꼭 물었습니다. 저는 형이란 이야기하고 있자고 대답했죠. 그런데 Y군은 이상해하며 반대편을 돌아봤습니다. 이상하다. 왜 반대편으로 돌아서 보다니. 저는 그 형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Y군은 제가 혼자서 허공에 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Y군은 재빨리 저를 잡고 오락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 친구는 너 혼자서 말해야 하고 있었다고 말하며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정연과 함께 3명이 다시 오락실을 갔습니다. 그 형을 다시 보았고 그 형은 정연을 보고 갑자기 떨기 시작했습니다. Y군, 저를 보며 또 떨고 있었습니다. 정연은 매우 당당하게 그 형에게 귀시시 죽었으면 왜 안다고 여기에 박혀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 형은 정말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이 예전에 오락실을 너무 좋아해서 매번 그곳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자기를 데리러 와서 오락실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쳐 죽고 그 이후로도 계속 오락실에 머물렀다고 하였습니다. 그 형은 결국 정연의 도움으로 떠나갔고 우리는 그 형의 미련을 느끼며 귀신도 미련을 남겨둘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귀신이 미련을 남기지 않도록 그들을 보내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고 그 후로는 귀신